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누구나 꿈꿔온 일이지만 은퇴를 하고 남은 인생을 빈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후 대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막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새로 나온 국민연금 통계를 살펴보고요. 꼭 기억해야 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생산 가능 인구 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생산 가능 인구는 945만 명인데요. 10년 전인 2006년 784만 명에 비해서 160만 명, 20.5%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같은 기간에 고령자 수가 80만 7천 명에서 137만 4천 명으로 7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는데 지난해에는 7명이 1명을 부담했다는 거죠. 당분간 고령자 수 증가폭이 생산 가능 인구 증가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의 빛걸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민연금공단이 엊그제 28일에 2016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수령 시기를 늦추는 5, 60대가 늘어나는 등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김준하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사무총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인데요. 이게 19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3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올림픽 8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30살이 됐으니까 네. 국민연금도 그렇게 됐군요. 이제 28일에 2016 국민연금 통계가 나왔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숫자가 많긴 합니다. 가입자가 받은 평균 연금액 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얼마였습니까? 예, 가입자 평균 연금액이 36만 8,210원으로 나왔는데요. 예. 2015년 35만 850원에 비해서 약간 이제 오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물가 오른 거를 반영하면은 사실 한 10,000원 돈 좀 안 되게 오른 것은 티가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36만 8,210원.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수는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예, 이제 국민연금 총 수급자가 436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4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가 이제 2015년에는 각각 402만 명, 383만 명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급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게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266만 명, 그러니까 38% 그친다고 지금 나옵니다. 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연금 형태로 받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예, 이제 연금으로 받는 분들,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하거나 이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10년 미만이거나 이제 납입 기간 중에 사망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뭐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정부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 근거를 든 것이 5, 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기가 어려워서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 한 번에 내겠다는 신청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근거로 들던데 그런데 용돈연금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아까 36만 원 좀 넘는 돈. 네. 이게 평균 수령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현재 이제 도입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이 제도가 성숙하려면 조금 한 10년 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16년 이 통계에서도 보니까 평균은 한 36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은 88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예. 그 20년 미만인 경우에 한 39만 7천 원 정도 되니까 요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득 대체율이 현재 한 40% 정도로 이제 하향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40%라는 거는 국민연금을 40년간 넣어야만 이제 40%가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년 넣는다라고 하면 소득 대체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을 받는 것의 그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받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40%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은 그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았을 때 이거 소득 대체율 40%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좀 금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좀 그 수익비라고 그러나요? 적게 내고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그건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혼자 네. 받는 것보다 그래도 배우자하고 같이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한 사람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지 않고요. 이제 부부가 각각 이제 생존하시는 동안에는 각각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연금을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수급 연기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받을 나이가 됐는데 연금 받는 시기를 몇 년 늦추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내가 연금을 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 받지 않고 조금 미뤄서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늦추게 되면 이제 혜택이 가는 것이 연 한 7.2%씩 이자를 가산해서 연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5년을 늦춰서 받는다라고 하면 7.2%니까 대략 36%, 그러니까 13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늦춰가지고 나중에 좀 더 받자, 좀 기다렸다가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0년은 납입을 해야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여성분들 결혼하거나 출산 또 육아하느라고 10년 못 채우고 납입 중간에 멈추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직장에서 대신 내주다가. 근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살리고 싶으면은 나중에 다시 가서 신청 가능한가요? 예, 사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처럼 실효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내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의가입자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만 명 이상이 이제 임의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전에 회사를 다니셨다가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을 돌려받았다. 이제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시면 이것을 다시 이제 이자를 더해서 내시면 그 기간만큼 다시 복원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내가 회사를 소득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납부 예외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는데 이제 급여를 안 낸 거죠. 이 경우에도 나중에 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추납제도는 한 가지 좀 바뀐 게 예전에는 납부 예외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무소득 배우자라고 해서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서 나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이분들도 이제 이 추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납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반납하실 때는 부담이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회부터 최대 24회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추납부 이걸 줄여서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에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내서 그 기간을 이제 복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추납제도 이게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분들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은 가입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가입되어 있으시고 그 이후에 납부 예외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무소득 배우자 상태로 되어 있었던 분들은
이제 이 추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이 지금 뭐 젊은 세대 20대, 30대, 뭐 40대까지 이런 분들은 최소한 길게는 40년, 뭐 적게는 30년 내야 그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언제 받는 거냐. 너무 기간이 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현재 세대 내에서도 이제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리고 세대 간, 그러니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이제 그 분배, 연대 뭐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세대도 어쨌든 40년 후에는 이 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후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 노후 준비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하거나 둘 중에 뭐 어느 방향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현재 세대도 미래에 이제 노후 세대가 되었을 때 노후 생활 자금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계산법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좀 부담이 되진 않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두고서 공약에서도 주요 후보자들에서 이게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 그리고 뭐 10년 이상 보험연행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연금액을 도입하겠다. 뭐 자녀 수에 따라서 달리하고. 이게 후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당장 내가 많이 받는다고 내 뭐 아들, 딸들이 좀 고생할 텐데 이게 좀 고민될 것 같은데 이런 공약들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국민연금이 이후에 고갈되면 그때 후세대의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부분 적립 제도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이제 부과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현재 적립금이 558조 정도인데 이게 이제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고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용돈연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이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적연금 강화하려면 당연히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인지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연금 제도라는 것이 일을 하는 사람들 노동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세대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 정책, 사회 정책 이런 것들 좀 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율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부담할 것이고 또 부담하신 분들이 이제 소득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 가계소득이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한꺼번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결국은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누군가는 부담하는 돈을 누군가는 더 받고 뭐 덜 받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꼭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삼성동 사저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오늘 개인적으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경환, 김태흠, 이완영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는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5학년 딸아이를 둔 김미영입니다. 그냥 뭐 입술이 좀 빨갛고 이렇게 눈 있는 데랑 볼 있는 데다가 색깔을 조금씩 바르는 것 같아요. 오빠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많이 바르고 다녀서 봤어요, 근래. 많이들 바르고 있더라고요.
보기 좋지는 않은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뭐 보고 못 본 척하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화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근데 보는 사람 다 화장으로 보니까 사실 좀 자제하는 게 더 어려 보이고 학생 같아서 좋은데 아직 애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준 적이 없어서. 그 화장품 가게 갔더니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이거 어린애들이 바르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냥 조금 더 커서 해도 될 텐데 싶고요. 아직은 좀 호기심이 조금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 딸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하나 정도는 갖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은 사실 더 해봐야 돼요. 그냥 고시대 애들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못하게 하면 또 학교에서도 제재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바르면 학생부로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억제에서 나오는 뭐가 또 다른 분노가 생길 것 같고 유행 아이템이 좀 너무 컬러풀하지 않게 좀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광명시에 살고 계시는 김미영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사연이네요. 예전에 위로 누나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 거의 딸처럼 자라잖아요. 뭐 머리핀도 꽂고, 뭐 누나들이 화장시켜줘가지고 얼굴이 이상한 것도 그리고. 근데 반대로 또 오빠들이 쭉 있고, 막내 딸들은 그냥 뭐 남자애죠. 뭐 오락실도 가고, 뭐 뛰어다니면서 축구도 같이 하고, 로봇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여자애들이 화장 꾸미는 거에 관심 가져가지고 항상 엄마 그 화장대 꺼내서 립스틱 빨갛게 바르기도 하고 그런 거 보기도 하는데 막상 그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또 걱정될 것 같기도 해요. 뭐 따님이 또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너무 그렇게 또 혼내지 마세요. 자, 김미영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뱅글스의 이터널 플레임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최경환,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도 윤상현 의원과 함께 자택을 찾아서 조금 전에 그 까만 철문을 열고 자택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수도권 사용 설명서와 서울시 소식 이어가죠.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고 싶은 당신에게 제규어가 XF 국내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날간 특별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XF를 소유할 절호의 기회. 지금 제규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XF 프레스티지 포트폴리오 모델에 적용.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 과천시가 뜨겁습니다. 거기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은 예전까지 부침이 많았으니까 준 강남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시고 또 이게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만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과천 12개 단지 13,500여 가구 중에 지은 지 30년이 넘는 10개 단지 만여 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편입니다. 예. 본래 과천은 정부 청사가 밀집해 있었죠. 그래서 강남시 못지않게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인데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아파트 가격이 5년간 하락한 바 있지만 2015년부터 집값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3.3제곱미터당 시세가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3,313만 원. 굉장한 고가인데요. 그러면은 이 분양가가 부담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물량이 올해 일반 물량만 4천 가구가 넘는다는 얘기고 있는 거 보면요.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동을 걸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천주공 1단지, 7-1단지, 이르면 8월에 분양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과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미분양 대책 그리고 특화 설계 조건을 내걸면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던 곳인데요. 지난 26일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따낼 당시에 분양가를 무려 3.3제곱미터당 3,313만 원을 받겠다고 제시를 하면서 예.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과천주공 7-1단지도 그리고 6단지나 12단지도 올해 안에 분양을 서둘면서 고분양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일부 지역은 거의 20% 이상 과천시의 재건축 분양 가격이 고분양가로 분양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에서도 분양보증 심사에 일정 부분 제동에 걸 것이라는 부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과천시 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울 강남 사고와 더불어서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됐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분위기가 좀 식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할 때 뭘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과천 지역은 작년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 4구와 함께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 곳인데요. 예.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그리고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 여신 규제가 적용된다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재건축 단지라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유형 분양가가 거의 10억 원이 넘을 전망인데요. 특히 분양권 전매가 막혀있기 때문에 차익보다는 실수 목적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분양대금 마련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고 또 청약하실 때 분양가의 적정성, 전매 규제 여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 뒤에 청약 유무를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는데 꼭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기획부동산 같은 거 꼭 생기잖아요.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천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녹지 공간도 많고 또
분양가가 사실 최근에 지난해보다는 뭐 20% 이상 증가했지만 예. 고분양가 부담에도 대기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과천시 가론동이나 문원동 일대에 거의 135만 제곱미터의 이제 공공택지 과천지식 정보타운도 11월에 분양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예. 연내 과천시에서 공급될 분양 물량이 7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에서는 일정 부분 음성 거래를 요구하는 떴다방이라든지 예. 또 시세 차익을 검토하고 공공택지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유자 입장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도 꼼꼼하게 살피시고 전매 규제나 자금 마련 준비를 하셔서 좀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위기 탄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괜히 그냥 질러나갔다가는 안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오서스의 Best Day of My Life 듣고 서울시 소식 듣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YTN 신웅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아직은 좀 쌀쌀한데 그래도 봄꽃이 곳곳에서 꽃망울을 이렇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나들이가 시작되면서 교통 문제 걱정인데요. 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에 대중교통편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벚꽃 명소인 이 여의도의 봄꽃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 1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작년보다 이틀 늘어난 것인데요. 이 서울시는 이 관람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동안에 이 버스 막차를 연장하고 지하철 고선 운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내일이죠. 금요일과 모레인 토요일 그리고 4월 7일 금요일 8일 토요일 밤 여의도 일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28개 노선인데요. 이 여의 서로 부근의 여의도 환승센터, 국회의사당역 그리고 순복음교회 정유소 등에서 막차가 새벽 1시 20분에 차고지로 출발을 합니다. 예.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72회씩 늘려서 운행을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이 막차 연장은 하지 않고요.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등 이 부근의 7개 역사에 안전요원을 최대 100명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반면에 이 기간에 여의도 곳곳에 차량 진입이 금지되니까요. 승용차는 두고 가시길 권합니다. 예. 그리고 또 벚꽃축제는 여의도뿐만이 아닌데요. 이번 토요일인 4월 1일부터 9일까지 석촌호수 일대에서 벚꽃축제가 열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일요일 저녁 9시는 대규모 불꽃놀이도 벌어집니다. 볼 게 많습니다. 근데 네. 어딜 가나 차 갖고 가면은 엄청나게 고생하실 것 같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들이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국내 첫 고가 보행로 서울역 고가도로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로 5월에 정식 개장한다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인근 대형 건물에서 그 서울역 고가를 통해서 남산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보행길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 서울역 고가 보행길은 다다음 달 20일에 문을 엽니다. 이 총 길이가 1km인데 이 서울역 고가 보행길에서는 이 높이 17m의 탁 트인 고가에서 숭례문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죠. 또 24,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가 공중 보행길에 심겨져 있어서 자연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가 보행길 옆으로 이 대우재단 빌딩과 호텔 만우를 연결하는 통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건물로 들어가면 이 서울역 고가를 거쳐서 남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연결로가 됩니다. 이 서울역 고가 보행길을 따라 걸으면서 덕수궁과 숭례문, 명동성당과 남산까지 서울의 역사 문화 유적이 쭉 연결되는 건데요.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서 보행 약자도 도심을 바라보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예, 봄이 되면서 서울에 갈 곳이 많아지네요. 자, 그리고 강남역 주변의 강남대로에서 다음 달부터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소식인데 지금까지 계속 적발하지 않았나요? 네,
뭐 계도도 하고 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또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당장 적용되는 건데요. 그동안 계도만 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실제 과태료를 떼게 됩니다. 과태료 액수는 5만 원이고요. 이 구역은 그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의 5km 서초구 쪽 구간입니다. 예.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고 담배 피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단속 전담 공무원 10여 명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흡연 단속을 하니까 되도록 다른 시민을 위해서 담배를 안 피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이 금연 단속은 비록 이 지역뿐만 아니고요. 지하철 출입구 등 서울 곳곳이 단속 대상이니까요. 어지간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담배를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담배 한 갑에 보통 5,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개 피 250원짜리 피다가 5만 원 낼 수가 있습니다. 담배 여기에서는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의 It Had To B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ould be making